성남 공연장 환풍구 사고를 계기로 대구에 있는 수천 개의 환풍구는 안전한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최근 경북대가 다시 총장 후보자를 선출해 12월이면 새 총장이 임명될 예정이어서 학교 정상화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영유아 보육 서비스 등에 이용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 즉 바우처를 현금으로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단속은 겉돌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청송 성덕댐 부실을 인정한 수자원 공사가 내년 3월까지 누수 부문 보수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부터 우리 지역에는 2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 오후에는 일부 내륙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지기도 하겠습니다.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이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가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은 비로 인해 불편함이 예상되는 만큼 평소보다 조금 여유를 두고 출발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살펴보면 대구가 22mm, 안동은 27, 문경은 43.5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주와 구미 등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만큼 오후가 되면서 빗줄기는 점차 더 굵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40에서 100mm, 또 곳에 따라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게다가 경북 동해안 지역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성남 판교 지하 환풍구 붕괴 사고로 환풍구의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에도 지하철 환풍구 400여 개를 비롯해서 2천여 개의 환풍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안전할까요? 도건엽 기자가 전문가와 함께 현장 점검해봤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구시 중구 중앙로역 부근 인도 위에도 지하철 환풍구가 있지만 판교 사고 여파로 행인들이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 옆에 있는 거 그냥 한풍구구나 이런 생각만 하다가 사고 나고 나서나 이것도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는 곳이구나 이런 걸 느꼈죠. 현재 대구 지하철 1, 2호선 주변에는 모두 434개의 환풍구가 있습니다. 83%인 362개가 높이 50cm에서 150cm에 이르는 타평이고 나머지 72개는 지면형 환풍구입니다. 문제는 보행자들의 접근이 쉬운 지면형 환풍구. 대구 도시철도공사 측은 환풍구 덮개를 1제곱미터당 50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이 올라가는 일부 환풍구는 보강을 했습니다. 예, 이 환기구는 현장 여건상 차량이 불가피하게 환기구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HBM으로 보강을 해놨는 그런 환기구입니다. 현장 점검을 한 전문가는 지하철 환풍구는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과도한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통행할 경우 위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하철 환풍구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일반 건축물의 환풍구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이나 일반 건축물의 환기구의 경우에는 지붕 설계 하중을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중이 낮습니다. 대구에는 현재 건축물 환풍구가 2천여 개나 되는 것으로 잠정 집계돼 사고가 난 성남처럼 수직 형태의 환기구 역할을 하는 곳이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대구의 수출 실적이 넉 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수출 실적은 5억 9,9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3.4%가 늘어 넉 달째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품목별로는 조명기기와 합성수지가 지난해 대비 각각 64%와 608% 증가의 수출을 이끌었고 주요 수출국은 중국과 폴란드, 우즈베키스탄이었습니다. 경북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가 감소한 43억 6,4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무선 전화기와 평판 디스플레이가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여 수출이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달 5일에 열리는 제1회 청년 일자리 두드림 취업박람회를 앞두고 구직 청년을 모집합니다.
한국무역협회 지역본부와 대구본부세관, 경상북도가 지역 대표 수출기업 20여 개 회사와 함께 마련하는 이번 취업박람회는 학력이나 나이 제한이 없고 취업을 원하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다음 달 3일까지 가능하고 현장 면접을 통해 채용이 결정됩니다. 지난달부터 총장 공석 사태를 빚고 있는 경북대학교가 우여곡절 끝에 총장 후보자를 선출했습니다. 늦어도 12월 중순쯤에는 새 총장이 임명돼서 학교 운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경북대 차기 총장을 뽑는 선거에서 5차례 걸친 투표 끝에 1순위와 2순위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총장 공석 사태를 맡고 있는 만큼 두 후보 모두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 경북대의 위상을 높이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과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협력을 통해 서로 발전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협치기구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저는 제안합니다. 더 이상 경북대학이 세인들의 가십거리로 되도록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경북대학의 추락을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별 문제 없이 투표가 끝남에 따라 대학 본부는 곧바로 신임 총장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교육부 검토를 거쳐 대통령 임명까지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총장 임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인사 문제라든지 기본적으로 해야 될 필수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교수회도 이번 사태가 남긴 교훈을 발판 삼아 서둘러 새 의장을 뽑는 등 대학 정상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우리들 스스로 그렇게 아주 원만하게 해결된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대경북대학의 어떤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학 본부와 교수회 모두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만큼 그동안 불거진 갈등과 불신을 없애고 대학 구성원들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주축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강도가 높은 반면 납세자 보호 실적은 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은 지난해 대구국세청의 법인사업자 평균 세무조사 기간이 35일로 6개 지방청 가운데 서울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길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연장 일수는 34.7일로 전국에서 가장 길었고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도 3억 1천만 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납세자 요청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나 중단은 한 건도 없었고 세무조사 유예 실적은 전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대구 법원과 검찰을 국정감사합니다. 국회 법사위 감사 2반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구 고등법원에서 대구 고법과 지법 그리고 가정법원에 국감을 실시합니다. 이어서 오후 2시부터는 대구 고검으로 자리를 옮겨 고검과 지검 국정감사를 합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칠곡 의붓딸 치사 사건과 관련해 구형량과 선고가 합당했는지를 따지고 이른바 향판이라 불리는 지역 법관 제도 폐지에 따른 지역 여론 등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영유아 보육 서비스 등에 이용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 즉 바우처를 현금으로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은 겉돌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의 보건복지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 서비스 전자바우처의 부정사용 건수가 2012년 58건에서 지난해 150건으로 2.6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정수급 금액만도 5,900만 원에서 1억 5,100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부정수급 사례 가운데 영유아 서비스가 79건, 53%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28건, 발달 재활 15건, 가사간병 방문과 언어 발달 지원이 각 7건 등입니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기관간 단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청구하거나 실제 제공한 서비스 양을 초과해 청구하는 사례가 130건에 달했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1억 5천만 원에 불과한 적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사회 서비스 바우처 제도에 투입된 예산이 1조 1,000억인데요.
실질적으로 부정수급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빙산의 일각으로 일부만 지금 적발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처럼 부정수급 사례가 줄지 않는 것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청구하면 별도의 사전 심사 절차도 없이 바우처 비용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됐습니다. 정부는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결제 유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사전 심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수급이 늘어나면 예산 낭비와 함께 부도덕적인 관행이 만들어지는 만큼 철저한 단속은 물론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구시의회가 오늘 오전 10시 제229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폐회합니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관과 남북관 신공항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안 등 모두 32건의 안건을 심의해 처리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재구 의원과 류규화 의원 등이 자유발언을 통해 양질의 상수원 확보를 위한 취수원 이전 추진과 도심 관광 문화산업 활성화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많은 일반 고교에서 정규 수업 시간에 EBS 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김희선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 지역 73개 일반고 가운데 74%인 54개 학교에서 EBS 교재를 정규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지역도 142개 일반고 가운데 73.2%인 104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정규 수업 시간에 EBS 교재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학교 교육이 수능을 위한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청송 성덕댐의 일부 부실을 인정한 수자원공사가 내년 3월까지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민들은 명확한 원인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덕댐 비상방류관에서 초당 5톤의 물이 방류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시험 담수 중 드러난 누수 지점의 긴급 방수 작업에 이어 정밀 조사에 착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자원공사는 한 달간 댐 수위를 단계적으로 낮추면서 댐의 안쪽과 바깥쪽의 누수 경로를 단계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구간별 누수 조사팀이 선박과 크레인을 타고 누수 지점에 접근해 유관과 차량 조사를 실시합니다. 전면부 쪽에 이제 일반적인 환경에 무해한 시약을 이렇게 주입을 함으로써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제 누수가 발생하는지 그런 식의 조사가 되겠습니다. 수자원 측은 내년 3월 보수공사를 완료해 수압 시험 등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 점검을 마친 후 담수에 들어간다는 방침인데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누수 원인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합니다. 이연 부분에 그 접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드 브레이커라는 그 재료가 있습니다. 그런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이와 같은 본드 브레이커를 넣지 않고 시공해서 누수가 생길 경우도 있습니다. 댐 누수에 놀라 건설 현장을 항의 방문했던 주민들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원인부터 찾아내 완벽한 보수를 마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하면 저 지대로 아주 완전하게 해야지요. 큰 공사를 하면서는 그래 저기 보실공사를 해가 세대로 해가지고 그래 또 하고.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대구 교통카드로 광주 시내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DGB 금융지주 산하 교통카드 전문업체인 뉴페이먼트는 광주시 교통카드 사업자인 한페이시스와 협약을 맺고 지역 간 교통카드 호환 사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시스템 개발 절차를 거쳐 12월 말부터 양도시 간 교통카드 호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환경 친화적이고 전통 문화가 배어있는 한옥을 보급하기 위해서 경복형 생활한옥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도내 우수한 한옥 문화재를 바탕으로 경북건축사협회와 대학과 공동으로 기역, 디귿, 미음과 미음 확장형 등 4종류의 모델을 개발해 한옥 보급의 가장 걸림돌인 공사비 과다와 난방 효율 저하, 가사생활 불편 등을 개선했습니다. 또 대청마루 용도 다양화와 현대식 욕실과 부엌, 최신 방범 시스템 등을 도입해 현대 생활에 편리하게 했는데 경상북도는 모레부터 이틀 동안 구미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건축사 대회에서 경복형 생활 한옥 모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상도 개도 700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경상도인이 상주박물관에서 개막해 오늘부터 일반인 관람이 가능합니다. 경상도의 명칭은 경주와 상주에서 따온 것으로 올해로 도명이 사용된 지 700년을 맞아 경주박물관과 상주박물관이 공동으로 특별전을 열고 있습니다. 지난 9월까지 개최한 경주박물관의 특별전은 경상도가 등장한 고려 말 1314년부터 경상남북도로 나눠진 한말 1896년까지 582년의 경북의 역사와 문화가 주제였고, 상주박물관 특별전은 사람들을 주제로 경북을 이끌어온 인물과 문화재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금관, 고서, 영정지도 등 100여 점의 문화재가 전시됩니다.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가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아침 출근길에는 비로 인해 불편함이 예상되는 만큼 평소보다 조금 여유를 두고 출발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상주와 구미 등 경북 일부 지역에는 호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그만큼 오후가 되면서 빗줄기는 더 굵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40에서 10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또 곳에 따라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게다가 바람까지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전국이 비구름대로 덮여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중부지방은 오늘 밤이 되면 비는 모두 그치겠지만 우리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은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가 거의 없겠는데요. 영천은 현재보다 낮 기온이 1도가량 더 떨어지겠습니다. 김천과 구미의 한낮 기온은 17도 예상되고요. 북부 지역도 낮 동안에는 종일 15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경북 동해안 지역 울진의 낮 최고 기온은 16도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더 쌀쌀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